네, 이번 주 마지막 주제이고요. 2분기 실적 시즌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이데일리 TV에 나가서 했던 내용하고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자료들 해가지고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오히려 이제 그 우려들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63에서 64%의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예상치가 너무 높다. 이 정도의 장밋빛 예상치를 만약에 실제 나오는 숫자가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증시는 바로 역금융 장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반론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야 이렇게 높아진 2분기 실적 예상치 정말로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63에서 64라는 거라는 걸 보게 되면 높아 보이지만 근데 그 작년 2분기 기저 효과를 감안해봐. 당시에 마이너스 31.6%였어. 그러니까 기저가 너무 낮아서 63%라는 높은 숫자가 나온 것 뿐이다. 절대적으로 보면은 이 트렌드에서는 막 그렇게 튀는 숫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있어서요, 이번 주에 어떻게 지금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지난 4개 분기 평균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7.5% 정도 이제 그 순이익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서 상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지금 실적 시즌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은요. 그 이번 주까지 약 한 4분의 1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순이익을 발표한 기업이 88%에 이릅니다. 과거 5년 평균이 한 75% 정도니까 더 높죠. 그리고 상회한 기업들 상회 폭도 어느 정도냐라고 보시면은 19%. 예. 과거 평균 7.8%에 비해 갖고 상당히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기업이 86%로 과거 평균 65에 비해 많이 높고요. 이 상회하는 폭도 과거 1.2%였는데 4%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 12개월 PER 예상치가 21.3배로 이제 막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 너무나 상쾌하게 실적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드실 수 있는 생각이 한국은 어때? 라는 거죠. 한국은요. 미국은 지금 4분의 1 진행됐잖아요. 한국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벌써 반환점을 돌았어요. 사실상. 아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반환점을 돌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다는 이야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5개 기업 중에 벌써 8개가 발표를 했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 나오면 하이닉스에 대한 분위기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나오면 현대제철이나 등등등 시클리컬 기업들 분위기 알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 기업들이 어쨌든지 다 발표를 해서 요 정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주요 기업들이 이미 발표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실적 시즌이 이미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것과 진배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기아차, 포스코가 실적을 잘 냈고요. 그다음 네이버도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 우려를 딛고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기업들 보시면은 이제 거의 좀 거의 인라인한 숫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을 소폭 하회하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좀 하회한 숫자도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면 상당히 무난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위 15위 안에 들어오진 않지만은 은행 지주들이 다수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가 호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좋은 거고 조선의 경우에도 이제 일회성 요인으로 적자를 크게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일회성 요인이 후판 가격 인상 협상하고 있는 와중에 최상단에 갖다 붙여서 충당금을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 무난한 실적이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도 역시나 한국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왜 실적이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다면서 증시는 코스피는 지지부진이냐. 그렇게 하면은 이 개별주 장세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개별주 장세가 계속되느냐? 이거 이제 이유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거죠. 무난한 실적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 실적이 잘 나오는 폭이 미국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여러분 두 자릿대가 평균적으로 시장이 전체가 잘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요거 평균해 보면은 낮은 한 자릿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놀라운 실적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쇼크를 준 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무난한 실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개별주 장세를 떠받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쇼크는 안 냈다는 거죠.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놀래켜주는 뭐 리스크 요인은 그렇게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크게 위로 갈 대형주를 끌어당길 요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밑으로 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 돈으로 그러면 똘똘한 개별주 찾아가지고서 내가 빨리 지금 주식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마치 이제 뭐, 야, 지수는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떠받들어 주는데, 근데 이게 막 엄청난 숫자가 지금 대형주들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개별주 중에서는 잘 찾아보면은 엄청난 숫자 내는 데들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주고요. 야, 그러니까 내가 개별주를 더더욱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개별주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8월 이제 17일까지 실적 다 내야 되죠. 2분기 실적 데드라인인데 이때 이제 개별주들은 이때 실적 발표 많이 하겠죠.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그냥 사실 개별주는 아주 서프라이즈도 나지만 쇼크도 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의 극단적인 또 이 옥석 가리기가 뭐 다르게 말하면 본 게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주 하신다면 2분기 실적은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다라고 86번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면은 실적 시즌 좋다. 예, 뭐 우려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걸 넘어설 정도로 진짜 우리가 실적 장세라 얘기할 만큼 실적 잘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수하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한국에서는 뭔가 개별주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로 요게 그 에너지가 조금 흘러가고 있다. 다만 요거는 8월 중순 이후에는 색깔이 좀 변할 수 있다. 개별주 실적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런 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실적 시즌 매주 진행이 되면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는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잘못해버리면 역금융으로 넘어가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는 계속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분기 실적 시즌 중간 점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